안녕하세요. 다음부터 음악이라도 좀 깔아놔야겠네요. 너무 조용해서 불쌍하네요. 저희가 3월 31일이었는데요. 구글 플레이 인디게임 페스티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2주가 채 안 되는데 그 구글 플레이 인디게임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은 개발사 대상으로 부트캠프, 워크숍으로 진행이 되고요. 내일은 오전은 소비자랑 만나는 시간, 또 전시, 그다음 오후에는 최종 심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또 최종 심사 공중대회가 있고 발표까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이번 행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글로벌에서 게임 담당하신 분, 또 인디 개발자 담당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구글 플레이 게임 개발사, 부분 게임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바쁘게지만 한번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저희 민경환님이고요. 구글 플레이 한국에서 게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간단히 인사말 한번 들어보시고요. 프레젠테이션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경환이고 소개받은 대로 구글 플레이 앱하고 게임 비즈니스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큰 관심 보여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뛰어난 중소개발사의 그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자 오늘하고 내일 양일에 걸쳐서 약 250명이 넘는 중소개발사를 대상으로 구글4 모바일이라는 개발사 세미나 그리고 인디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막 사실은 개발자 세미나에서 그 다음 기회가 스피치를 하고 오셨는데요. 굉장히 너무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 기자 간담회 이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행사로 좀 이 행사를 다듬고자 저희가 참가하시는 개발사 중에 약 105분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정량적인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더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무엇이 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고요. 자세한 설문 결과는 받으신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개발사 중에 약 78%는 5인 이하의 작은 개발사입니다. 개발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주로 마케팅, 해외 진출에 대한 노하우, 투자자와의 인맥, 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 대답이 몇 가지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대답이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서 잘 커버가 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두 곳 중에 한 곳은 이미 글로벌로 런칭을 해본 경험을 갖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책상 한두 개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넓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던 플래시 오브 클랜의 슈퍼셀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라이엇 게임즈 같은 정말 세계적인 회사가 한국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개발사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저희 구글 플레이 팀의 글로벌 게임 총괄 디렉터인 밥 미스를 소개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모든 모바일 게임 회사와 만나며 전체 산업 트렌드를 읽고 또 구글 플레이의 전략을 모색하는 밥 미스의 눈을 통해서 한국 개발사의 가능성과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소개발사의 성공 스토리를 위해서 계속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밥 미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조금 창문을 닫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옆에 발달하는 분이 계셔서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Hello, my name is Bob Neese.
I manage global games business development for Google Play. It's a pleasure to be here with you today.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스 구글 플레이 게임 부문 글로벌 사업 개발 총괄입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Much of the material here presented today was presented at GDC in San Francisco last month, and we're very excited to bring it to Korean developers. They're some of the most important developers in the world for Google Play. 네,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되는 내용들의 다수는 그러니까 지난달에 개최되었었던 샌프란시스코 GDC에서도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만 한국 저희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개발사분들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설명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I first want to spend just a few moments talking about the general mobile momentum that we're seeing on Google Play. 자, 우선은 그 구글 플레이에서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전 세계적인 그 전반적인 모바일 모멘텀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One of the key benefits of Google Play is the enormous global reach of the platform. And so here we now have more than 1 billion monthly active users on Google Play. 우선 저희 글로벌 플레이가 가지고 저희 구글 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특징 중에 하나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치가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0억 명 이상의 30일 활성 사용자 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One other exciting trend we're seeing too is a 50% increase in the number of games that have received at least 1 million installs. And that number includes smaller Korean developers in games like Devil Eater and Freestyle Baseball 2. 네, 그리고 또 지금 2015년도 한 해에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게임 수가 50%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의 작은 그러한 인디 개발사들에서 개발을 한 게임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데뷔 리터라든지 아니면 프리스타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I'll now cover some of the main topics today. And so my goal here in speaking to you today is to talk about 5 main things that are presented here on this slide. Talking about peer benchmarking is the first, and then talking about the next 3 are new technologies and tools that we're building into Google Play. And then finally, I'll look forward about some of the new technologies and platforms that we're interested in for the future.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5가지를 여기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벤치마킹과 관련된 사항들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구글 플레이에다가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툴들 그리고 현재 사용이 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요소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저희가 추가하게 되는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관련 요소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First, peer benchmarking. And so here, when we look at,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to measure the success or the quality of a game, but we believe that the single best way to measure the success or quality of a game is through retention. 사실 저희가 게임의 성공 여부라든지 그리고 또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 유지율 내지는 리텐션입니다. And this slide is a symbol of, this is public data, and it's a symbol of the way that Google Play team members are consulting with developers to help them understand what we believe are the most important metrics that developers should focus on to improve their games. 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이제 공공 데이터, 퍼블릭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 구글 플레이 팀에서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 게임에 대한 어떤 평가 등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지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nd next, I'll start talking about our product features I want to highlight, starting with store listing experiments, which has been a very successful feature for us.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저희의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피처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어 리스트, 스토어 등록과 관련된 그러한 접근 피처들입니다. We launched store listing experiments last year at Google I/O, and the way that this product works is it allows the developer to test. This had been the icon for the developer, and they were able to test all of these icons. And this yellow icon proved to be most successful. And now that icon is shown as the icon for the game today. 제일 먼저 저희의 스토어 리스팅 엑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엑스페리먼트를 통해서는 개발사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다양한 아이콘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시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개발사의 원 아이콘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테스트해봤었던 다른 버전들입니다. 이 중에서 4번째에 있는 노란 색깔 아이콘이 가장 호응이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현재 해당 게임에 대한 아이콘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This next slide shows a lot of data that the developer of Two Dots gave to us. And it shows both the icon as well as other Play Store listing elements like the short description as well as screenshots that can have a big impact
on the success of the game.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은 투더츠의 개발사에서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고객들을 실제 사용자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아이콘 외에도 그 앱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또 스크린샷들을 어떻게 선정하시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I'll note that the icon has the highest number, but all of these multiply through, and so while each of them may only be around 8% or so, if you multiply them all through, it's more than a 30% gain in overall improvement for this game.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콘 하나만 놓고 보신다면 사실은 그것이 이제 컨버전이나 전환율에 미친 영향은 8%대 정도다라고 보실 수 있겠으나 여기 있는 각기 다른 요소들의 효과들을 같이 합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꾀하실 경우 그 컨버전 레이트를 30% 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Then back to another example. This is a very significant improvement, so 91% from just the icon itself, so very large improvement. And the key point here is that the developer had tested this icon through other means outside of the Play Store, and this other icon had won that test. But by integrating this feature directly into the Play Store, directly into the platform itself, where someone makes a decision about where to install a game, this icon was the most successful, and there was a very big improvement.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콘 한 가지만으로도 사용자의 전환율을 91%나 높일 수 있었다라는 자료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해당 게임의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소위 위닝 아이콘으로 확인이 되었던 이제 가장 효과적이었던 아이콘을 이 플레이 스토어 말고 다른 그런 플랫폼에서도 이 가장 효과적인 아이콘을 이미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이콘을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고 여기서도 직접 다운로드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 그 아이콘의 아주 효과성이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경우입니다. And those are the general or global examples. I also want to share a more specific example focused on an Asian developer expanding into Western markets, because while we find that this product is very helpful to all developers, we've been very excited to see how some developers are using this feature to expand into international markets. 예,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것은 좀 더 일반적인 글로벌한 사례들이 되겠고 이제는 아시아 개발사들이 해당 그 제품을 이용을 해서 서구 시장으로 그 페네트레이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얻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그 프로덕트가 모든 개발사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개발사가 웨스트 시장으로 서양 시장 쪽으로 진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었던 케이스입니다. And I think that this is one of my favorite slides in this presentation. It shows a very significant example of Mixi being able to improve its store listing conversion in the United States by using a bunch of different elements of the Play Store listing experiments tool. 지금 보시는 것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그러한 리스팅 익스페리먼트 툴들을 믹시사에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의 컨버전 레이트를 성공적으로 잘 높일 수 있었던 좋은 사례가 되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슬라이드 중에 한 장입니다. I think this is a really great example of Google developing tools and technologies that enable developers to understand when and how to expand to international markets. 예,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것은 이제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툴들과 그리고 테크놀로지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사들이 언제 어떻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 될지 그리고 또 그 방법 등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ll next share a couple of examples. And so here you can see the icon had the biggest overall impact, and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in terms of the style of dragon. In this case, the US market is getting a more aggressive dragon relative to the other Asian markets where this game is available. 예,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컨버전 레이트 전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화권별로 선호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용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사용하는 아이콘 대비해서 미국 시장에서 사용을 하는 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띠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거나 접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Next, the developer updated the short description, just saying Monster Strike is the perfect game to play with friends and family. And so having a very clear description of the benefit of installing this game. 예,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앱에 대한 간략 상당히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몬스터 스트라이크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놀기에 아주 완벽한 게임이다라는 설명이 달려 있음으로써 본 게임을 다운로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전달됩니다.
The developer also updated its screenshots to have a cleaner, more simplified visual style, which is better for Western markets.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개발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스크린샷도 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시장에서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스타일을 좀 더 깔끔하고 그리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스크린샷을 채택을 하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And they updated the video assets of the game again to simplify them.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게임과 관련된 동영상 애셋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훨씬 더 간소화된 간략한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도를 했습니다. If you see, this is the Play Store page. The developer actually updated the game itself. And so this is the step beyond just the Play Store, and then took these same learnings to change the actual game itself, starting with the start screen.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이제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처음에 이제 뜨게 되는 그 제품과 관련된 그 안내 그 사진이 되겠는데요. 그것 외에도 그러한 플레이스토어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사는 게임 자체와 관련된 비주얼들도 훨씬 더 개선을 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게임 시작 화면 같은 것에 대해서도 기존의 그 플레이스토어에서의 학습 효과를 반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the developer also changed the home screen of the game to have this bright green color to emphasize the action buttons to call more attention to the key actions that they want the player to take.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홈스크린에서의 그 화면 자체에도 업데이트를 시도를 해서 밝은 녹색을 이용을 해서 액션 버튼이 훨씬 더 두드러져서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들이 좀 더 많이 활용을 할 법한 그런 액션 버튼들 그리고 또 그러한 활용을 개발사들이 다 권장한다는 점 등을 이런 색상 등을 이용을 해서도 역시 메시지 전달을 했습니다. And here was a quote from the developer saying that the ability to test directly on the platform was very valuable, and the ability to accurately and quickly get feedback was very helpful, and they really like the use of this product, and we're seeing many developers use this product. 예, 그리고 지금 개발사가 한 말을 직접 여기서 인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그 플랫폼에서 직접적인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그외로 신속하고 또 정확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제품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사양들은 여러 개발사들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여주시고 있고 사용률도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Next, I want to talk about pre-registration, and one very exciting element of this feature is that our team here locally in Asia actually identified the need for this product based on some of the best practices of Asian game developers and took that feedback to us in the United States and inspired us to build this product. 예, 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사전 등록과 관련된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사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 팀에서 지금 아시아의 개발사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런 니즈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파악을 해서 미국 본사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하고 또 반영을 할 수 있었던 기능입니다. And the overall pattern that gives rise to pre-registration is, I believe there are a smaller number of bigger game launches. So as the mobile market matures, developers are launching fewer games, but they're focusing more attention both on the launch, but then pre-registration is about generating interest for the game even before the launch period.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사전 등록의 사용률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사용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소위 그러니까 빅게임들이 많이 런칭이 되고 있는 반면에 런칭의 횟수나 숫자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더 좋은 게임을 개발을 하고 그 런칭 횟수를 좀 줄여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이 계속 성숙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칭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발사들이 많은 심혈을 쏟고 있는데 단지 그 런칭뿐만이 아니라 런칭 전 단계에서부터 런칭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And so here is an example of pre-registration within the Google Play Store. A key thing we want to emphasize is our goal for the Play Store is to keep the Play Store fresh with the newest content possible. And in this case, even having games that are not yet available, but building a sense of anticipation of what's coming soon. And that's a lot of the benefit that we get as Google Play from the pre-registration feature. 예,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사전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좋은 게임을 사용자들에게 선보이는 것 외에도 계속 항상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참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사용자들에게 많이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런칭이 되지 않은 그런 게임들에 대해서도 런칭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기대감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개발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글에서도 상당히 반기는 그런 좋은 기능입니다. And for this feature, we partner with developers, and so one of the ways that we select developers is those who can support
driving traffic for pre-registration also. And so in this case, you have in-game cross-promotion driving to pre-register for Candy Crush Jelly Saga. And in this case, social channels driving traffic to get it on Google Play. And so it's a partnership between Google and the developers to drive traffic to the pre-registration page. 그리고 이런 사전 등록 기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사와 또 구글이 파트너링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사들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사전 등록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더 많은 트래픽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사들에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디 크러쉬에 대한 그러니까 게임 중에 이렇게 사전 등록 포괄창 같은 것들이 뜸으로써 이에 대해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집어넣은 경우, 그리고 오른쪽은 크래시 로얄에 대해서도 역시 사전 등록을 하는 그런 기능을 포함을 시켜서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자체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시도가 되겠습니다. Here's how it works. So where you would normally see an install button in this part, it's replaced with pre-register. And then once you press on that, then what you'll see is that you will say you'll be notified whenever the game is available for launch. And so that's how it works.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보통 그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다운로드 버튼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그 설치나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 위치에다가 사전 등록 버튼을 저희가 대체로 해서 집어넣고 그 사전 등록 버튼을 누르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해당 앱이 출시가 되면은 알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실제 출시가 되었을 때 알림을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I mentioned that Asian developers are already starting pre-registration campaigns today, but this is what was most exciting for game developers to directly integrate pre-registration into the platform. And so now what we're seeing is a higher conversion percentage of people who have pre-registered being able to install and start playing, because when the game becomes available, we send a push notification, and that is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who go from pre-registering to playing the game. 그리고 또 지금 아시아 개발자들이 이러한 사전 등록 캠페인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그 게임에 대한 어떤 인지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전 등록하신 분들이 사용자로 전환이 되는 전환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하신 분들께 게임이 출시가 되었다는 알람이 가게 되고 해당 알람을 받은 분들께서는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게임 플레이를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러한 푸시 공지를 해드리는 것이 사전 등록자들이 바로 사용자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another quote saying that from Glue Mobile, saying that pre-registration has allowed them to have a call to action for all of their pre-launch marketing activities, and has allowed them to start their launch on Android with the head start over other platforms.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글루에서 하셨었던 말씀을 저희가 직접 인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일단 이 사전 등록 기능을 이용을 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그런 채널에서 이러한 사전 등록 사용자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미리 사전 등록 관련 캠페인을 이용을 함으로써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안드로이드 그 시장에서도 훨씬 더 그 시장을 선점을 하고 미리 앞서 나가는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ext, I want to talk about Play Game Services, which is a platform for ours of adding new developer tools and features.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툴들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피처들을 추가를 하게 되는 저희의 플랫폼, 바로 플레이 게임스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so this is the icon. We have hundreds of millions of players for this service over time, and we started with more infrastructure features like sign-in or achievements. But more recently, we've added more developer features like analytics and video. 예, 지금 그러니까 보시는 것이 바로 저희의 구글 플레이 게임스 서비스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미 뭐 억 단위의 사용자들이 있고, 또 기존에는 저희가 사인인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사용자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들을 기반으로 한 개발을 시작을 많이 했었더라면은 이제는 실제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통계 수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툴들도 계속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So developers that integrate Google Play Game Services get these three features for free: the Player Stats API, the Player Analytics, which are analytics and reports, and then video recording. 예, 따라서 구글 플레이 게임스 서비스에 가입을 한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플레이어들, 사용자들에 대한 통계적인 통계 API 데이터, 그리고 또 사용자들에 대한 분석 데이터와 보고서, 그리고 또 동영상 관련 기능들입니다. The Player Stats API is a way to expose Google's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to game developers, and it focuses mostly on prediction. 지금 일단 그 구글 플레이 플레이어스 스탯 API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기능을 개발사들에게도 이제 저희가 그 전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것이고요. And this shows the things we know about somebody, but we look at what is the prediction that somebody will churn or lead the game, or in this case, what is the prediction about somebody, whether somebody will spend in the game.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통계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별 사용 특성에 대한 예측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에는 사용자의 이탈 리스크라든지, 그래서 이탈할 확률이 높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각 사용자별로 이 게임을 하면서 지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대한 분석입니다. And this is Underwater Apps and their CEO. They're a small developer of 8 people based in Armenia. And they were the first developer to integrate player stats API. 예,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아르메니아에 있는 8명 규모의 작은 개발사인 언더워터 앱스의 CEO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능을 사용을 했었을 때 지금 트랜잭션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what they did was provide 2 different experiences. And so based on, for those players that were predicted to spend, they didn't show them any ads at all. And for those people, they increased transactions by 15%. And then for those people who were not predicted to spend, they showed them more ads and increased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game by using the player stats API.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했었던 접근이 사용자에 대한 이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출을 할 것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광고를 보여주지 않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IAP의 그 트랜잭션 레이트를 15% 높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사용자들 대상으로 해서는 광고를 더 많이 보여주고 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player analytics is a series of reports that help the developers run their businesses more effectively. And so on the left here is,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of the presentation how important retention is. And so this is a retention table that helps developers more easily measure the retention of players in their games.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플레이어들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사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성공 지표들 중에서 고객 유지율, 그러니까 사용자 유지율인 리텐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리포트 애널리틱스와 보고서를 통해서 사용자의 유지율 상황과 동향을 쉽게 파악하고 또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nd this is the Sources and Sinks report, which is a report focused on monetization. And the developer that was the primary case study and first adopter of this was a one-person developer that first integrated last year that saw a very large increase in the monetization of their game at that time.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게임과 관련된 게임 내에서 사용 화폐, 그리고 게임 머니 등의 사용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1인 개발사에서 처음으로 이 기능을 활용을 해보았을 때 그 게임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 화폐와 그리고 또 게임 머니 사용과 그리고 지출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d here are 2 of the most recent reports for player analytics. And so this is a funnel report. And so in this case, the developer can track tutorial completion. So that's something that they decided is important in this game, and they can have a custom funnel that tracks tutorial completion and the steps to that.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한 개발사에서 자신들이 게임에 대한 튜토리얼을 만들어서 이것을 올렸을 때 튜토리얼을 사용자들이 실제 얼마나 잘 다 따라서 끝까지 완료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었기 때문에 튜토리얼 완료율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았었던 그 퍼널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And the other report is a cohort report, which shows differences in the behavior of players who start playing the game at different times. So on launch day, on the next week, on the next month. 예,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은 사용자들이 게임을 언제 처음 하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그 비헤이비어 행태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었던 코호트 분석 보고서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런칭이 된 날 바로 그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 뭐 일주일 후에 게임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 한 달 후에 하기 시작한 사람들 간에 있어서는 어떤 비헤이비어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Next, I want to talk about video recording. And so this shows how it works. And so this is a feature that we launched last year. And so I'll quickly walk through where we work on the translation. But the way that this works is
Start over. 네, 작년에 처음 저희가 런칭을 Press the red 한 피처인 비디오 From there, you can 녹화입니다. see narrating over the video. You can talk and record. 예,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동시에 Edit and upload to 해설하는 YouTube. 내용을 같이 옆에 띄우실 수 You can edit 있고요. and upload. 그다음에 이렇게 게임을 하시는 그 동영상을 촬영을 하시고 본인의 해설이나 코멘터리 장면까지 같이 촬영을 하시고 아래쪽에 나오는 칸을 통해서 에디팅을 하셔서 편집하셔서 바로 여기도 원하시는 곳에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And so video is a very big initiative for Google overall. And so this product integrates Google Play with YouTube to get the maximum exposure for game developers that use this service. 따라서 이제 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와 유튜브를 같이 또 연동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게임 개발사들은 자신들의 게임과 그리고 또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접근입니다. Now finally, I want to look forward and talk about some of our new technologies and platforms. 자, 향후 저희가 개발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 want to talk about the Vulkan Graphics API, Android TV, and Cardboard and Google's VR initiatives. 네, 자, 그래서 지금 벌칸 그러니까 그래픽 API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TV, 그 다음에 저희의 버추얼 리얼리티와 관련된 카드보드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first, the Vulkan API. And so Android is increasingly investing in high-performance games. And Vulkan is a thin API that enables games to run at higher performance on Android. 예, 지금 벌칸 API, 벌칸 그래픽 A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좀 더 많은 고퀄리티 게임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기반을 한 AP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벌칸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간단하게 그 그래픽 API 등을 개발을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내에서 다양한 게임들이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And this API will be available in the next version of Android, which will release later this year. And so we're starting to work with game developer partners to integrate this API.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벌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버전의 안드로이드에서 이것이 일단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이와 같은 안드로이드가 또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이 손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 개발사들과 미리 협력을 해서 벌칸에 대한 사용과 그리고 Android TV is a new form factor. So the majority of Android devices are smartphones, but Android TV is an extension of the smartphone ecosystem to another form factor of the TV. 자,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그 안드로이드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폼팩터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TV도 중요한 새로운 폼팩터로서 자리 잡을 수 있고 또 따라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And this slide emphasizes more casual games like Disney's DuckTales or PewDiePie Legend of the Brofist, are where we're seeing the majority of traction. And so TVs from Sony and Sharp that have Android TV directly integrated into them are where we're seeing the most sales and the most adoption of Android TV.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일단 퓨디파이, 레전드 오브 더 브로드캐스트 그리고 또 디즈니의 덕테일스와 같은 그런 게임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이제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지금 그 안드로이드 TV 기능이 바로 그 텔레비전에 현재 접목이 되어 있는 소니라든지 샤프 등과 저희가 TV 쪽에서는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But because Android is open and it's so flexible, high-end games like Borderlands the pre-sequel will also run on high-end Android TV machines like the NVIDIA Shield. 예, 그리고 또 사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픈하고 또 그 플렉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더랜드 프리시퀄과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쉽게 운영도 가능합니다. And finally, I want to talk about VR just very briefly. 자, VR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nd so Google originally launched Cardboard almost 2 years ago, and at our Google I/O Developer Conference, we handed out everybody a simple piece of cardboard where you could put your smartphone into it and you could see virtual reality for almost zero cost. 예, 일단 카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 전에 구글 I/O에서 처음 선을 보였었던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셨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은 카드보드 박스를 나눠드렸었고 거기다 핸드폰을 집어넣으시고 사양을 일단 가동을 시키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비용 거의 없이 버추얼 리얼리티를 경험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And now the VR ecosystem is changing and more systems are being adopted. And so Google is investing beyond just cardboard, investing into more advanced VR systems. But the key principle for us that's important to understand is that when Google thinks about VR, we focus on VR for everyone, trying to reach the largest audience possible. 예,
지금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 VR 생태계도 많은 변화가 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지금 선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구글에서도 하드보드에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앞선 그런 첨단 VR 기능들을 그렇게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의 VR 관련 어프로치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VR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VR의 기능들을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So we've reached the end of the presentation. So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to me present these top 5 things here today.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